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17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일봉 초음파 교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은 용초사 제12기 6차 워크숍이 오늘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한 세상에서 그 소아관을 주제로 초음파 워크숍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금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초음파 모델도 떼주시고 또 강의하고 현장 코스 같이 라이브 데몬스트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캠코더로 촬영해서 월요일 날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 꼭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용초사에 참여하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서 제가 7월 달에 두 차례 걸쳐 토일 초음파 집중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1기는 7월 15일, 16일 요거는 마감이 됐습니다. 2기는 7월 22일, 23일 토요일 날 오후에 진행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 5시에서 10시,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하는 코스입니다. 5명 정원으로 활약하다가 조금 더 사람을 참가자를 줄여가 4명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지금 1기는 마감됐고 2기는 지금 4명 중에서 2명이 접수를 신청하셔가 2자리가 남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초음파 워크숍 하는데 이 과정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지 않은 선생님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코스입니다. 안 그래도 2기에 제주도에 계시는 선생님도 참여해 주셨네요. 가급적인 수도권 아니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와주시면 저는 더 반갑겠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 DVD를 증정합니다. 또 2017년 9월 상반기 용초사 제14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4기는 지금까지 초음파 워크숍과 좀 바뀌어졌습니다. 첫째는 한 달에 걸쳐 용초사를 2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강의 시간은 더 늘었습니다. 토일 하목 이렇게 8차례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 워크숍을 하니까 훨씬 더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일은 제가 담당하고 하목은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선생님들하고 대구에 계시는 김일봉 초음파 교실 강사님들이 참여해서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강의와 현장 코스가 진행이 됩니다. 워크숍은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1편한 세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역 맞은편에 새롭게 오피스텔에 강의 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마 강의 장소가 곧 마련이 되면 그쪽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오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역 서부역에서 바로 횡단보도 건너갈 수 있는 오피스텔로 자리를 새로운 보금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모두 다 DVD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 교습 DVD입니다. 이 DVD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스캔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만든 DVD입니다.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고 7장으로 구성되고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만 따로 구입하시는 선생님께는 33만 원입니다. 우송료를 포함했습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2-2089 이메일은 ilbongkm@hotmail.ne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용초사 강의가 있고 또 제가 늘 지난번에 한번 또 공병호 박사의 부자의 생각과 빈자의 생각 내용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가 용기 백배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내용의 챕터 1에 나 자신에 대해서 하는 챕터가 제일 첫 챕터입니다. 챕터 1의 1번 내가 만들어 간다. 부자의 생각은 어떠냐면 어떤 상황이든 해석하기 나름이다. 나는 어떤 면을 취할 것인가. 빈자의 생각은 상황이나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 상황이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제게는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남들은 경기가 좋아 영업이 순조롭고 기뻐할 때도 저는 항상 해결할 문제를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K사에서 영업맨으로 명성을 날리는 지역 본부장과의 만남에서 나는 대화의 한 대목이다. 그는 영업에서 갈목한 기록을 세운 유능한 현장 사령관들이 그렇듯 얼굴이 무척 맑고 밝다. 처음 만난 사람은 그의 넉넉한 미소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를 보고 그가 K사에서 신화적인 기록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 않는다. 거래를 행할 때 갑이 아니라 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목표의 달성의 압박감이나 피로감, 늘 쫓기는 듯한 초조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가끔 그를 만날 때마다 싱싱한 삶의 에너지를 얻고 영업의 노하우와 현장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환경이란 항상 어렵지요. 다만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상황 해석에 따라 한 인간이 거두게 되는 성과는 크게 달라진다. 삶이 달라질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운명까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출한 어느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30대 후반의 P씨가 신임 사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유명한 컨설팅 업체의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컨설팅을 해주는 고객사에 합류한 드문 경우이다. P씨가 부임하고 난 뒤 임직원에게 준 가장 강력한 충격은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뚫기 어려운 고객사가 있으면 언제라도 내게 알려주십시오. 새로운 시장을 뚫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하는 말이었다. 영업사원들에게는 늘 내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만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실천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후발주자가 늘 그랬듯이 새로운 시장을 뚫을 때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영업맨들은 그에게 긴급 요청을 하고 난다. 사장님, 제가 새로 거래를 털려고 하는데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그것을 한번 방문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P 사장은 영업맨과 함께 거래를 처를 방문하여 상대방이 감동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자사 상품을 소개한다. 직원들은 P 사장과 함께 일하면서 마음속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도 사장은 언제나 어디선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고의 혁명이었다. 또한 이런들이 반복하면서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삶의 수준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인간은 본래 자신의 상황을 다소 가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상황이 불편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를 필요 이상으로 가대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이 세상에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든 것처럼 가끔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들이 놓치는 삶의 중요한 부분은 언제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신만이 유일하게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가진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이해로 많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외부의 조건의 산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믿는 한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고통을 안겨줄 테고 그때부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휘둘려 가서 삶을 살게 가게 된다. 가끔 독자들로부터 편지나 이메일을 받는데 저는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방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문장으로 스스로의 주어진 상황을 처분에 맡기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만날 때가 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상황을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강한 동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방대학을 나온 상황도 마찬가지이며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오히려 당당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양분으로 이자 자극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일하면서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제일 큰 플렉스는 키가 좀 작고 외모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한 집에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를 가졌습니다. 키가 작고 몸이 뚱뚱하고 좀 이렇게 센스가 좀 둔하고 그런 것은 저희 가진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때에서 중학교로 갈 때 중학교 입시에 실패해 가지고 좋은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대구의 4대 부중에 시험에 떨어져서 대구의 경상중학교에 들어갔죠. 그 당시에 굉장히 저도 좀 패배감과 열등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고등학교도 대구에 대구고등학교 갔는데 대고등이 물론 좋은 고등이지만 대구에는 경북고등이나 4대 부고에 비해서 훨씬 못하지요. 못한 학교. 그러나 대고등에서 또 열심히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 했는데 경제적 형편 때문에 결국 경북이대를 나왔습니다. 경북이대 물론 명문이고 좋은 대학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학회를 참가하거나 이런 게 할 때 늘 이제 서울의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에 내가 갔었으면 좀 더 화려한 인생을 펼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처음에는 들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북대학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초음파 강의를 전국에 다녀가면서 잘할 수 있다. 네. 서울대학이나 연세대에 나온 사람이 초음파 강의로 전국에 다니면 아무래도 강의를 하는 자신도 조금 그렇지요. 쑥스러운 느낌도 들 겁니다. 참.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경북이대를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지역의 명문의과 대학이고 전통이 있으니까 어느 대학 출신도 저희 대해서는 그렇게 아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북이대를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 나온 사람에게 못지지 않게 잘 해야 되겠다는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는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좋은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